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빚을 53조나 졌습니다. 아마존 이야기입니다.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영업이익률 13.1%로 창사 이래 최고치를 찍었는데도 매일 8,700억 원씩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비명을 질렀지만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 숫자를 보고 QQQ, QLD, TQQQ를 쓸어 담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부의 이동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 숫자가 바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싼 마트인 홀푸드 마켓에서 유기농 딸기를 고르며 아마존을 단순한 유통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벽한 착각입니다. 한국의 쿠팡이 물류센터를 짓고 당일 배송에 목숨을 걸며 흑자 전환에 환호할 때 아마존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1분기 매출은 268조 원으로 쿠팡의 20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이 거대한 매출에서 나오는 이익의 절반 이상이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하나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당일 배송 주문 상위 10개 품목 중 9개가 신선식품이었고 아마존은 어느새 미국 식료품 시장 2위로 올라섰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실패했다고 비웃던 사람들은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홀푸드 당일 배송을 돕는 인공지능 쇼핑 비서 루퍼스는 단 1년 만에 사용시간이 400% 폭증했습니다. 아마존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싶어 할지 우리보다 먼저 아는 거대한 데이터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진짜 폭발은 클라우드에서 터졌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매출 성장률은 28.4%로 15분기 만에 최고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덩치가 커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일감, 즉 수주 잔고가 무려 4,640억 달러라는 점입니다. 직전 12개월 매출의 3년치가 이미 계약서에 찍혀 있습니다. 만드는 족족 팔려나가는 수요 폭발의 시대입니다. 오픈 AI, 메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아마존의 자체 AI 칩을 쓰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반도체를 구하지 못한 일반 기업들은 강제로 클라우드로 갈아타며 영원한 아마존의 고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클라우드로 넘어간 데이터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마존은 올해 투자비로 2천억 달러를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분기에만 432억 달러를 쏟아부었고 500억 달러에 달하던 잉여 현금 흐름이 1년 만에 거의 제로가 되었습니다. 모자란 돈은 장기 차입금을 늘려 충당했습니다. 90일 동안 매일 8,700억 원씩 빚을 낸 것입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과도한 빚이라고 경고하며 주식을 던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빚이 아닙니다. 지구 전체의 인프라를 장악하기 위한 선전포고입니다. 아마존은 적에도 위성 250개를 이미 쏘아 올렸고 델타항공과 애플 아이폰의 위성 통신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비싼 식재료값과 연회비는 사실 아마존이 설계하는 미래 우주 시스템에 대한 세금인 셈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를 봐야 합니다. 아마존이 빚을 내서 쏟아붓는 그 엄청난 돈은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돈은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하며 구글과 데이터를 나누는 데 쓰입니다. 즉 아마존의 53조 빚은 나스닥 생태계 전체에 피를 돌게 하는 거대한 심장 박동입니다. QQQ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개별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존이 위성을 쏘고 인공지능 서버를 구축하며 만들어가는 인류의 새로운 운영체제 전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개별 기업의 리스크는 지우고 시대의 방향성에만 온전히 베팅하는 가장 우아하고 확실한 투자법입니다. 시대의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이제 남은 것은 속도입니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수익에 만족하신다면 QQQ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잔인한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잡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단숨에 오르고 싶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월급 모아서 부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가는 무섭게 오르는데 내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왜 늘 제자리 걸음일까요? 남들은 다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만 이 거대한 부의 잔치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뼈아픈 박탈감. 언제까지 느끼실 겁니까? 여기서 QLD가 등장합니다. 나스닥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QLD는 확신을 가진 자들을 위한 무기입니다. 아마존이 보여준 수주잔고 4,640억 달러라는 명백한 숫자는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미래가 확정되어 있다면 1배수의 기다림은 오히려 거대한 기회비용을 날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2배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거북이 걸음을 고집해야 합니까? 확신이 있다면 속도를 높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다면 우리는 TQQQ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이 야수는 시장의 공포를 먹고 자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변동성이 계좌를 녹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TQQQ는 독약입니다. 하지만 아마존이 단 한 분기에 53조 원을 빌려 인프라에 쏟아붓는 이 광기 어린 투자 사이클을 이해한 사람에게 TQQQ는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인류 기술 진보의 폭발적인 가속도에 올라타는 유일한 티켓입니다. 하락장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 하락은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 아마존 같은 거인들이 더 높이 뛰기 위해 숨을 고르는 시간일 뿐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폭락이 오면 TQQQ는 어떻게 될까요? 다 녹아내려서 깡통을 찰까요? 아니요. 진짜 위기는 폭락이 아니라 폭락에 쫄아서 시장을 떠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폭락장은 오히려 싸게 주워 담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부자들은 바로 그 공포의 순간에 피같은 돈을 밀어넣습니다. 아마존이 매일 8,700억씩 빚을 내는 그 담력, 그 배포를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시야를 빌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늘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다. 기술주가 이미 너무 올랐다고 고점이라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아마존이 현금이 말라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를 멈추지 않는 이유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집행되는 수백조 원의 투자가 실제 거대한 폭포수 같은 매출로 돌아오는 시점은 내년 이후입니다. 우리는 아직 진정한 혁명의 초입에 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 쇼핑을 하고 스마트폰을 터치할 때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거대한 부가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이 흐름의 소비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자본을 투입해 설계자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을 물려주는 것은 죄악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팍팍한 삶을 그대로 물려주실 겁니까? QQQ를 모아가는 것은 시대의 승자들과 동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젊고 노동소득이 든든하며 변동성을 견딜 강인한 심장을 가졌다면 QLD와 TQQQ를 통해 그 동업의 지분을 2배, 3배로 폭발적으로 늘려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자는 결코 아끼고 저축해서 탄생하지 않습니다. 부는 언제나 구조적인 변화를 남들보다 먼저 읽고 거기에 자신의 자본을 과감하게 던진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아마존이 유통이라는 가면을 벗고 지구 전체의 인프라를 장악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뒤처질 것인가? 아니면 올라탈 것인가?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홀푸드 마켓의 비싼 유기농 딸기가 아니라 그 이면에서 돌아가고 있는 수천 개의 위성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서버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당신의 계좌는 결국 당신의 시야와 배포만큼 커집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시대의 방향성은 명확하고 거인들은 이미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거대한 고속도로를 닦아놓았습니다. 그 길 위에서 QQQ, QLD, TQQQ라는 가장 강력한 엔진을 달고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